우리는 많은 순간 눈을 감는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기억을 떠올릴 때, 고요함을 맞이할 때, 상상하고 싶을 때, 간절한 소망을 품을 때, 그리고 밝은 빛이 스며들기 직전, 눈을 뜨는 행위와 다르게 눈을 감는 순간엔 우수한 감정이 담겨 있다. Close Your Eyes로 데뷔하게 될 연습생 축하합니다. 김성민 연습생, 장여준, 송승호 연습생, 서경태 연습생, 전민욱 연습생, 사쿠라다 케이신 그리고 마징시앙 연습생입니다. 가장 어둡지만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 시간, 그 찰나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동을 마주하려 한다. 근데 그 두 명이 남자 댄서 한 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대전을 가서 이제 그 뭐 15명 정도랑 같이 대전의 영시 축제라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dem보에서 연습실을 빌려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온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왔는데 이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다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저희는 이제 그 전국 학원을 다 그냥 내 방을 열어달라 해서 다, 가서 전화하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 학원 수강생들이 다 신청을 하는데, 경배는 그 학원 수강생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빌려서 연습한 거야, 그러면? 빌려서 연습. 그냥 잠깐 빌려서 연습하다가 뭐 그거 보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와. 얘는 와서 한번 봐야겠다 해서 이제 불러서 봤는데, 운명 아니야, 운명? 되게 옛날 아이돌의 뭔가 아, 오디션 그날 썰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랑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약간 진짜 거기 안 그런 갔을 수도 느낌인 있는 거예요. 건데. 친구 따라와서 된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다. 아주 옛날에 왜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지부터. 네, 솔직하게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을까 하던 찰나에 이제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뭔가 제가 그 짧은 19년의 생활 동안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자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재능이 보이고 실력이 좋으면 연습생이 되고, 그 연습생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데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편견이 완전 깨졌던 거죠. 저는 제 친구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좀 편견을 가지고 봤구나 해서 그때부터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도 하고 싶어졌고, 아이돌 분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고 해서 20살이 되면서 좀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지역에 아스트로 선배님께서 오셔서 공연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돌이라는 꿈을 안 하면 진짜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마침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서가 딱 오길래 와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회사 몰래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개가 동시에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제가 프로젝트 7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오디션을 각각 봤는데 저희 마피디님께서 딱 보자마자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좀 나에 대한 잠재력을 좀 많이 잘 일으켜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이끌림 때문에 마피디님의 그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7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멋있고 좀 예쁘고 뭐 이렇게 좀 팬들한테 사랑받는 아이돌만 생각을 했다가 그 뒤에 있던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하트 조립회라는 좋은 그런
팬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진짜 팬들 앞에 서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느낀 다음부터 아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아이돌이란 꿈에 다시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시영이가 인스타에 팬들한테 써준 편지 있잖아요. 아, 네. 저 그때는 프로그램을 끝나고 좀 진짜 잘 어울린 기회를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팬분들도 저 많이 걱정하고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못 만난 상황이라서 저도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손편지로 제 마음을 썼어요. 좀 나중에 만약에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팬분들께 이런 슬픈 일을 얘기했어요. 네, 많이 슬펐어요. 쓰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진짜? 네. 쓸 때는 이미 약간 조용히 하는 마음이 쓰고 있어요. 그때 또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제가 오디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그때 분홍색 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예뻐 보였어.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여야 돼서. 그때는 솔직히 그냥 멋있게 하는 게 그냥 다들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분홍색 이런 거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네. 파이널 때 네.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뭔가 큰 경사에 판가름이 나는 순간에는 희망은 버리지 않지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될 수 있어 라는 희망 같지만 될 것 같아 라는 희망은 안 갖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때 순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그 전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욱이 형이 난 너 데뷔할 것 같은데 해서 60%? 50% 하다가 파이널 직전에 40% 이러셔가지고 그냥 제 감이 그랬습니다. 그냥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래 너는 못하겠다 하고 48%를 냈다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원래 저한테 나도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지니까 형 몇 퍼센트? 60% 하다가 또 순위가 떨어지니까 50% 하다가 파이널 직전에 이제 중간 그 대위권 위험 순위로 승호랑 성민이가 떴어요. 그때 유준아 40%. 형 저도 그래도 40이어도 감사합니다 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화이팅 하고 예 형 감사했습니다. 그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연락하라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될 것 같으니까. 될것 같으니까. 학교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쓸 수 있는데 전 8시 끝나고 집에 가까운 공항에서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인스타그램으로 업로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왔을 때 진짜 걱정 많았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왔을 때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마음보다 어떻게 살아야지 한국에서 어떻게 밥 어떻게 먹어야지 이렇게 편의점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돈이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 확실히 아이돌 되고 싶은 마음은 프로젝트 7 시작하고 세 번째 미션 정도부터 아이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프로젝트 7은 이제 회사에서 처음에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왔었는데 이제 저도 제 실력을 알고 이게 나가는 게 맞는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데뷔를 할 줄 몰라가지고 사실 모든 게 다 어색해요. 뭔가 그냥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으니까 유튜브나 그런 걸로도 잘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는 게 잘 없었는데 그냥 막상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할 색다른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클로즈의 아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뽑히게 된 것 정말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알리스이라고 하고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3, 4 너무 들었지. 7, 8, 8, 1, 2, 3, 지금 다 좋은데 이거 딱 했을 때 좀 더 몸 펴줘야 되고 나중에 이거 볼링볼 던지잖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이게 그냥 들어가면 임팩트가 좀 덜 나고 이렇게 들어가야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네. 걱정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약간 대형 좀 어렵고 이렇게 큰 무대라서 너무 좀 약간 떨리는 무서운 마음이 더 있어요. 시간도 프로젝트 7 경연할 시간보다 더 많이 짧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짧은 시간에서도 잘 소화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있을 때마다 항상 연습을 하면서 좀 이런 긴장한 마음이 좀 사라질 수 있고 점점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희 한 3시간만 잘 수 있는데 또 숙소에 가고 그 1시간으로 춤 연습하고 2시간 자고 한 이틀 동안 이렇게 했어요. 다른 시간도 다른 사람들 쉴 때 계속 그걸 보고 박자로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잘 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 클로즈 아이즈의 첫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서 또 골든 디스크 이렇게 큰 무대잖아요. 이런 기회도 받을 수 있어서 좀 저희 영광이고 더 긴장을 해야 돼요. 파이널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골든디스크 무대를 준비한 4일 됐나? 죄송해요. 잠이 덜 깼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피곤해도 기쁩니다. 골든디스크 준비를 위해서 잠을 못 잔다는 게 뭔가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타고 온 차, 타고 온 차. 자, 저거 타고. 일단 지금 저희가 1월 4일에 골든디스크 무대를 위해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6년 전에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백업 댄서로 그 무대에 선 적이 있었어. 그때도 엄청 큰 무대였고 진짜 긴장 많이 하고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내가 꼭 가수라는 꿈을 이뤄서 저런 큰 무대에 서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제가 주인공으로 무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대도 되고 조금은 긴장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엄마가 골든디스크 가는 거 알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엄마는 저한테 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저를 다독이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가장 큰 무대인데 음을 두지 않는 게 아니고 살짝 좀 계속 거기에다가만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살짝 제 마인드로는 그냥 걱정만 계속 하니까 틀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무덤덤한 척. 나도 이 무대에 설 수 있다. 나는 이제 또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안 틀리지 않나. 제가 파이널 무대 때에도 그래가지고 안 틀렸거든요. 사실 그 승우랑 저랑 탈락 후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뜨자마자 머리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안무가 뭘까 해가지고 영수 형한테도 계속 물어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안 틀리는 이유가 노력뿐인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면 몸이 다 익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대 때에서도 뭐 마인드를 어떻게 갖냐의 별개로 그냥 몸이 다 받아주니까 연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골디 잘 끝나고 야끼누끼? 야끼니꾸를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팬분들 클리어로서 첫 무대를 골든디스크에서 쓰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팬분들 덕에 저희가 골든디스크라는 큰 무대에서 데뷔 무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and I miss this feeling. It feels like freedom. It feels like healing. 시향이 형 선 밟아주세요. 자리 기억해야 돼, 지금. 9, 7, 8 1, 2, 3 4, 5, 6, 7 에너유 뿜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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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틱타 뿜뿜 지금 골든디스크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실 그 데뷔 멤버로 결정된 것도 믿기지 않는데 골디에 온 것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日本での一番最初のステージが日本でできてすごい嬉しいです。めっちゃ大きなイベントなのでちょっと緊張してますが頑張ります。 팀장님 해볼게요. 음악 감독님 음악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리허설을 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동선 대응이나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넓은 곳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좀 잘 보자. 이 넓은 들판에서 우리가 보석 하나를 찾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자. 얘네가 이제 아이돌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연습생 신분으로 아직은 나간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 왜 나왔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둘, 셋 클로저가 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뮤지컬 음원들은 선정기간 내 떨려? 긴장돼요. 얼만큼 긴장돼? 파이널이 더 떨려, 이게 더 떨려? 파이널보다 훨씬 긴장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직 불안해요. 파이널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떨린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다 2명이다, 반짝반짝한 예쁜 별이다 라고 바다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무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떨리지만 화이팅! 7, 8, 1 and 2 and 3, 4 and 5 and 6 and 7, 8 and 1 and 2 and 3 and 4.
학교에서 댄스부만 하다가 이제 강당에서 뭐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인원 앞에서 하다가 그것보다 한 몇백 배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니까 리프트 올라가자마자 조금 쫄았지만 그래도 연습한 대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음악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즐기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마 그런 모습이 팬분들께 잘 전달돼서 저의 그룹 이미지 시작이 좋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ステージに上がる前はすごく楽しみな気持ちでみんなとファイティンしたりしたんですけど、ステージが上がった時にペンライトの光がいっぱい見えてすごく楽しみな気持ちがいっぱいでした。 제가 그 노래 하나, 가요 하나랑 팝 하나랑 춤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내일 춤 테스트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춤 하나랑 그 노래, 가요 하나, 팝 하나 이거 오늘 먼저 테스트 한번 볼게요. 네, 보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곡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 해주려고. 네. 그래서 네. 몇 시간 주면 될까요? 민욱이 형 오고 저녁 먹고 좀 천천히 완전 뒤여도 상관없어. 한 10시? 11시 정도. 좋아요. 그럼 10시 이후에 멤버분들이 지금 하고 싶다 할 때 그 네. 우리 단톡 있으니까 거기 네. 알려주면은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가 원하던 그 순간 다른 생각들을 다 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또 테스트 노래는 K-pop 노래랑 포프 두 개 다 외국어예요. 한국 친구들은 K-pop는 한국 사니까 한국말 조금 간단, 저보다 간단. 근데 제가 한국말도 어려워서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어떡해? 언어도 제 없었던 가사가 몰라요. 뭐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위기 가사 의미가 몰라서 노래 분위기를 몰라요. 가사 외운 것도 다른 사람보다 느려요. 박자가 빨라서 받침까지 신경 못했었어요. 맨날 멤버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도 제가 말하고 싶은 말 말할 수 없어서 약간 간단하게 제가 알아는 단어가 간단 단어니까 지금도 말하고 싶은 말 진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는 것만 어려워. 좀 더 해볼게요. 네. 오케이, 일단은 넘어갑시다. 네. 켄신은 그리고 발음도 발음. 순간은 이런 거 있잖아. 순간은. 근데 이게 따로는 순간은인데 네. 그냥 순간은. 근데 발음 괜찮거든 지금? 아까 연습했어요. 잘했어. 우리 파트 한 번 더 불러보고 네. 또 들어봅시다. 네. 네. 해볼까요? 네. 이끄죠. 처음에 만난 사람 스태프 분들이 설명할 때 진짜 뭐 이해가 근데 이해가 못했어요. 민욱이 형한테 말하면 민욱이 형은 저랑 계속 같이 있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도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만난 사람 한국말 못 들어요. 약간 발음도 한 명 한 명 조금만 달라서 아마도 제가 알아는 단어지만 발음가 조금 다르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멤버들이 6명 말하는 한국어는 진짜 이해가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켄신은
노래 레몬이라는 아, 네네. 노래 나나나나나나. 라이즈 게러기타. 아, 라이즈 게러기타. 아 게러기타 내가 라이즈 디렉터. 아 진짜요? 아 진짜. 긴장. 뭐 먼저 할래요? 라이즈? 레몬? 라이즈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긴장했어. 괜찮아요. 잘했어. 그 레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허라는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해. 허. 그래서 허 연습해보고 가사로 최대한 바꿔보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테너고 금방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늘었어요. 어제보다 이거 레슨 늘었어? 할 수 있어요. 왜요? 어찌까지 하면 되시다. 감사합니다. Can you baby stay for good? Can you baby stay for good? Yeah, yeah. Can you baby stay for good with me, with me, with me, with me, with me? Yeah. Can you baby stay for good? Oh, can you baby stay for good? Yeah. Can you baby stay for good with me, with me? 여보세요? 전화라며. 어디야? 지금 화성. 뭐 필요한 거 있어? 가서 봐야죠. 그래, 와서 챙겨. 빨리 갈게. 집이요? 파이널 하려고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죠. 제가 엄마랑 평소에 많이 같이 노는 사이입니다. 저희 맨날 속썩여서 저희가 어떻게 속삭여? 이제 뭐 그냥 사소한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그런 걸로 좀 속을 많이 썩이죠. 프로젝트 7 하겠다고 엄마를 고생시킨 게 정말 많아서 그게 좀 많이 죄송하네요. 이 지금 차 타는 오가는 걸 거의 막 2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죠. 제가 프로젝트 7 하는 기간에 본가가 이사를 해서 저 지금 본가에 거의 한 달 좀 넘는 기간 만에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에 가고 있어요. 네, 가족 여행을 간 추억이 14살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동생이 형이 있는데도 외동처럼 크거든요. 제가 15살 때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동생이 4살이었는데 4살 때부터 형과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넷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걸음마를 떼고서 4살, 3살 이후로 한 번도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한테 그런 추억을 뺏어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미안하죠, 동생한테. 엄마랑 전화하면서 엄청 울었었는데 매일같이 울었었는데 동생이 그 모습을 자다 깨서 많이 봤나 봐요. 어린 나이에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본 건데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냥 내가 형 아이돌로 생각하게 하지 마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저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돼서 좋은 자극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요. 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 눌러봐 내가. 내가 누르는 거 처음이야. 자, 렛츠고. 드세요. 오렌지 한 박스 사다 드리고 계속 한국하고 이제 솜을 재워둔 것. 솜으로 얼굴을 쓱 닦는다. 싸놨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너무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든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지난 여름부터 네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엄마의 생각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옷 사온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버릴까? 그랬었지. 그랬는데 귀를 뚫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대로만 너를 키웠으면 너는 이렇게 안 됐지. 차라리 운동을 한다고 했으면 그게 조금 더 엄마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 아이돌은 전혀.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후까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생각하지 않기로. 오랜만이네. 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이보이 추던 시절 그 이름표예요. 처음 프로젝트 7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을 때 제 이름표. 영광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곤히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무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갔으니까 그때 처음 나갔을 거예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런 상태로 또 열심히 무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못했죠, 여기 집을. 근데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오네요. 슬퍼라. 아, 숨깁시다. 서식방에 있으면 이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그냥 노래 틀어놓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냐면 커튼을 열면 아주 이쁘거든요. 딱 누우면 하늘이 보여요. 노래 틀어놓고 밤에 하늘을 본다든가 이러면 딱 좋아요.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게 저는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나에 대해서 힐링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재밌는 생활을 할까라는 기대가 있고. 짜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프로젝트 7의 컵밥이거든요. 이거 저희 항공과 그거 과잠이에요.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잘 있어라. 조만간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엄마 웹툰 열었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나와봤어. 하람이가 맨날 저 끌어안고 있어.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때 타서 그래 하람이가 안고 있어. 안고 자고 기대고 자고 그래서. 원래부터 떼서 했었어. 봄에 니네 데뷔한다는데 그때 되면 그때 데뷔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래를 춤을 연습을 해야 되고 뭔가 앨범 제작하고 하려면 엄청 바쁠 것 같아. 잠 좀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자. 이제 가야 돼, 형아. 저기 잔소리하고 싶은데. 안 할 거야. 헤어지는 거 슬픈데 창피해서 티는 못 내겠고. 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 안 오는 거 나오자. 빨리 나와. 알았어, 일로 와. 안 울게 예쁘고. 알았어, 잔소리 안 할게, 형아가. 안 할게. 또 올게. 아니, TV로 보면 되잖아. 너는 카톡도 안 보잖아. 형아가 보내면 카톡 좀 봐. 아니 형아도 안 보잖아. 너 안 보내잖아. 형아 일십하잖아. 네가 언제 일십해? 엄마 형아 잘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와하고 인사하고 뽀뽀해. 형아 시간 나면 밥 먹으러 가자. 서울. 밥 먹자. 형아 맛있는 거 사줄게. 형아 사주는 그 돈 다 엄마 거 아니야? 울지 마. 남자는 울면 안 돼요. 형아도 울지 마. 푸잭 때문에 이러잖아요, 작가님. 형아 가는 거 슬퍼? 아니. 견뎌. 그런 거 같아. 뭐야?
가자. 빨리 가 추워.